한국원자력병원에서 그 암 4기 말기 환자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회복한 그런 환자 502명을 두고 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신이 암에 걸린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것을 해보니 흡연, 음주 이런 것은 6.4%, 불규칙한 습관 이것은 6.2%, 유전적인 것은 4%. 그런데 가장 크게 나타난 점수가 스트레스 사건 때문에 자기가 암이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물었더니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암은 이길 수 있다. 나는 암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 강한 확신, 이것이 자기 병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모두 말을 했습니다. 이 3대 치료 방법에서 1년 후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한 50% 정도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의학을 함께 했을 때 서구 정통의학에다가 이 심신의학을 마음을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것을 함께 했을 때 이 전이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재발할 그 가능성이 50%에서 10%까지 약 5배까지 낮춘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 슈펠 이런 학자들은 그 자기 유방암 환자들을 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을 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심신의학이 암의 근본 뿌리를 없애는 놀라운 치료, 정말 이 뿌리를 캐내는 이런 의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독감같이 왔다가 잘 관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해오던 그 방법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더라도 1998년 10월 달에 세계적인 그리고 의료과학 잡지죠. 사이언스에 놀라운 그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이 유전자 안에 염기서열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마음에 심각한 어떤 상처를 받게 될 때 이게 고장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염기서열이 찌그러지는가 아니면 꼬이든가 특히 암은 17번 쪽에 거기에 세포가 고장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이 고장난 세포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 몸 속에는 또다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몸의 또한 장치가 그 염색체 안에 또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복하려고 하는 이 단계가 한 단계로 척 되는 게 아니고 1, 2, 3, 4단계까지 지금 현대 우리 과학이 발견한 것이 4단계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사이언스에서 토포아이소메라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처음에 가서 고장난 그 부위를 수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해보고 아주 약한 쪽에는 한번 수리를 해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두 번째 단계는 효소라는 것이 있어서 이 효소는 고장난 그 부위를 잘라 없애는 그러한 단계가 효소인데 수리, 봉합, 정폭이라는 이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이 수리를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것은 아예 아포프토시스라 그래서 세포에게 암세포에 찾아가서 너 죽어 하고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정상세포는 우리가 보통 한 50회 정도 되면 스스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생로병사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계속해서 이것이 세포 분열하는 것이 암세포거든요. 그런데 이 P53은 갔어, 너 죽어, 자살 명령을 내리는 이런 단계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학에서 P73까지 발견했습니다. 안 죽는 그 세포에게 P73은 찾아가서 아예 터미네이터 같이 때려 없애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미 병든 이 몸 자체를
1, 2, 3, 4단계로 해서 완전하게 고치는 이런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우리 의학이 암 환자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서저너리, 수술. 두 번째로 방사선, 아예 태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암제로 암을 녹이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통계에서 이해하면은 이 3대 치료 방법에서 1년 후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한 50% 정도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의학을 함께 했을 때 서구 정통의학에다가 이 심신의학을 마음을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것을 함께 했을 때 이 전이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재발할 그 가능성이 50%에서 10%까지 약 5배까지 낮춘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데이빗 슈펠 이런 학자들은 그 자기 유방암 환자들을 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을 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심신의학이 암의 근본 뿌리를 없애는 놀라운 치료, 정말 이 뿌리를 캐내는 이런 의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독감같이 왔다가 잘 관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해오던 그 방법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더라도 여러분은 근본적인 우리 암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아주 엉뚱한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관에다가 이 정상세포를 넣어두고 거기에 암세포를 함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이렇게 다 잡아먹는가 이런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후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다 잡아먹은 게 아니고 거꾸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정말 정상세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또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2번, 3번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시험관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을 잡아먹는데 우리 암 환자의 몸 안에는 많은 정상세포가 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시험관은 환경이 너무 좋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 암 환자의 몸 상태는 스트레스나 많은 이런 암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아주 무서운 그런 습바드나 이 불독 같은 이런 개가 막다른 골목에서 줄이 풀어져서 그리고 우리 앞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생리적인 반응이 아마 첫 번째로 두 눈이 동공이 확 열리면서 둥그레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팔락팔락팔락 뜰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쭉 뻗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몸속에는 아드레날린,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쫙 뿌려집니다. 큰일 났다는 순간에 우리 뇌 안에 첫 번째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게서부터 아주 이제 도피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이런 반응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콩팥 뒤쪽에 그 위에 부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갖 호르몬이 쫙 뿌려져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생리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드레날린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나쁜 호르몬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창조자께서 이미 우리 몸을 전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다 이런 장치를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드레날린 코티졸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것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번지점프 같은 거를 막 뛰내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심한 사람 이런 분들은 이것 자체가 힘들죠. 우리가 임종 환자분들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주사를 한번 쫙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아드레날린 주사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두 번째 넘어갈 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는 게 코티졸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맞고 한 주간 정도 전부 다 자손들, 후손들, 자식들 좀 불러놓고 정말 유언을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코티졸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속에 동공이 열리고 심장이 그리고 머리가 쭉 뻗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밤길을 가다가 아주 무슨 갑자기 어두컴컴한데 시커먼 것이 뭐가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바위 덩어리인지 아니면 곰인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장치적으로 정확하게 보라고 동공이 확 열립니다. 아드레날린 코티졸이 몸에 뿌리면서 확 열려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평범할 때 뛰어버리면 심장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뿌려지면서 쿵쿵쿵쿵 뛰는 것이죠. 이때 워밍업 한 상태에서는 튀어도 우리 몸은 망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쭉 뻗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머리가 쓸 것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닭들이나 개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긴장하고 할 때 자기 몸을 부풀립니다. 나 무서운 놈이야, 나 건드리지 마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싸울 때 이렇게 하는 싸움 없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기억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아드레날린 코티졸을 뿌리면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곰을 만날 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곰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심장 박동기를 가슴에 대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 보니까 이 심장이 몇 번 뛰는가 보니까 평균 현대인들은 25번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뛰었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뛰고 하니까 이게 항진합니다. 여러분 최초에 스트레스 연구했던 한스 셀리에라는 유명한 이런 의사가 이 심장 뛰는 것이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처음에 경고, 저항, 소진이라는 요 3단계를 해서 이것이 한 7분 정도, 5분, 7분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것이 계속 뛰고 하다 보니 이게 저항, 항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계속 심장이 뛰어야 돼. 계속 경직돼야 돼. 이러니까 우리 몸은 마치 여러분 이 고무줄을 쭉 당겨놓고 탁 놓으면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력이에요. 그런데 이거 쭉 당겨놓고 보름, 한 달 동안 계속 당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이 회복력이 늘어져서 이것이 결국은 만성 질환으로 바뀌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은 스트레스 질병, 여기서 항진에서 만성 질환으로 이것이 성인병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재미있는 이론은요. 홈즈와 라헬라는 이런 두 의사들이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질병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갖고 한번 이 조사를 한번 해본 것이죠. 그래서 가령 배우자의 죽음, 그러면 1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도둑을 만났다, 안 그러면 교통사고 당했다,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50점, 30점 이런 점수를 쭉 해서 그리고 집단 가령 미국 해군 군인들을 두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길수록 그 다음 해에 질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들이 결국은
그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점수가 높은 사건이 배우자의 죽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100점을 잡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인고 부부로 살았던 사람은 말이죠. 이 아내가 죽으면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남편이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하면서 결국은 시름시름해서 그 사람 같이 따라 죽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평생 왼수로 살았던 부부들은요, 아니, 아내가 죽고 나면은요, 장례식 뒤에 가지고 화장실에 가지고 밖에서는 울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좋아가지고 촛불을 끌 때 이게 못 가는 입이 자꾸 버려서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병원에서 그 암 4기 말기 환자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회복한 그런 환자 502명을 두고 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신이 암에 걸린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것을 해보니 흡연, 음주 이런 것은 6.4%, 불규칙한 습관 이것은 6.2%, 유전적인 것은 4%. 그런데 가장 크게 나타난 점수가 스트레스 사건 때문에 자기가 암이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물었더니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암은 이길 수 있다. 나는 암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 강한 확신, 이것이 자기 병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모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은 밖에서 바이러스나 이 병균이 우리 몸을 들어와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암은 내 몸속의 세포들이 혼란을 겪고 그리고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진 세포,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풀으셔야 여러분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